마른 당뇨인은 비만 당뇨처럼 그저 음식 줄이고 운동한다고 해서 개선되기가 쉽지 않은 체질입니다. 당뇨 치료의 핵심은 단순히 혈당을 낮추는 것이 아니라 인슐린을 분비하는 췌장을 지키는 일입니다. 같은 당화혈색소 수치를 가진 환자라도 어떤 분은 당뇨약을 줄이고 혈당이 안정되는 반면에 어떤 분은 점점 당뇨약이 늘어납니다. 그 차이는 바로 췌장 베타세포가 살아있는가, 즉 인슐린을 얼마나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느냐에 있습니다. 오늘은 인슐린 분비가 부족한 분들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5가지 특징과 췌장을 회복시키기 위한 실전 루틴을 소개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의사 이혜민입니다. 오늘은 제가 직접 진료했었던 마른 당뇨 환자분 이야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당뇨스쿨에서 마른 당뇨 이야기를 참 많이 했었잖아요. 저도 마른 당뇨에 대해서 많이 연구하고 최근에는 MBC 출연도 했었습니다. 실제 저희 의료진들이 같이 저술했었던 마른 당뇨 치료법은 따로 있다 책이고요. 마른 당뇨에 대한 이야기만 충분히 굉장히 많이 다뤘었던 책이죠. 그리고 얼마 전에 2024년도 4월 16일자로 기분 좋은 날에 제가 출연을 해서 마른 당뇨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마른 당뇨는 체질적으로 소음인에 가깝기 때문에 소음인은 성격상 예민하고 꼼꼼하고 그리고 소화도 잘 안 되는 편이라서 그에 맞는 식단 관리를 해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했었죠. 마른 당뇨인은 비만 당뇨처럼 그저 음식 줄이고 운동한다고 해서 개선되기가 쉽지 않은 체질입니다. 굉장히 좀 어려운데요. 제가 실제 진료했었던 환자분 차트를 보면 아하, 이래서 원장님이 이렇게 얘기했구나 라는 감이 오실 겁니다. 네, 최근에 오셨던 마른 당뇨 환자분이신데요. 당화혈색소가 11.6%입니다. 정말 높죠? 11.6%면 이분이 당뇨약을 안 드시는 상태였는데 병원에서 이 정도 수치면 그냥 처음부터 입원을 시키고 인슐린 처방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굉장히 높은 심각한 수치이고요. 여기서 하나 주목해야 될 점은 저희 당뇨스쿨 의료진들이 항상 강조하는 시펩타이드 검사입니다. 시펩타이드 검사가 생소한 분들 많으실 거예요. 당화혈색소 검사만 하고 시펩타이드 검사 보통 안 하시는데 시펩타이드는 내 몸에서 췌장이 만들어내는 순수한 인슐린 양을 검사하는 검사 수치이고요. 이게 정상 범위가 1에서 한 3.5 정도라고 봤을 때 1.14 나오셨습니다. 정상 범위 안에 들어있는데 이상하지 않나요, 여러분? 당화혈색소가 이렇게 높고 좀 이따 보면 공복혈당도 250 정도 나오셨거든요. 그러면 내 몸에서 인슐린을 어마어마하게 만들어서 혈당을 겨우 낮춰도 모자랄 판에 인슐린이 겨우 1에 가깝게 나오는 거잖아요. 1에서 1.35까지가 정상 범위인데 1.14. 그러면 굉장히 당화혈색소에 비해서는 혈당에 비해서는 너무 적은 양의 인슐린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은 향후 1.5형 당뇨로 갈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마른 당뇨인 분들은 당화혈색소 수치랑 그다음에 혈당 수치도 참 중요하지만 특히 시펩타이드 검사 꼭 해보셔야 되고 이렇게 당화혈색소가 엄청 높은데도 불구하고 인슐린 분비가 적은 분들은 향후 1.5형도 진행될 수 있다. 췌장이 이미 지쳐있는 거죠. 인슐린 분비가 줄어든 상태라서 과연 이분이 앞으로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음식과 운동만 관리한다고 해서 당뇨를 극복할 수 있을까라는 합리적인 의문을 가지셔야 합니다. 나머지들은 좀 빠르게 볼게요. 마른 당뇨이기 때문에 당연히 인바디에서 근육과 체지방 그리고 체중 관계를 보셔야 되는데 조금 더 자세하게 크게 볼게요. 보시면 골격근량이 가장 많고요. 일단 체지방량은 표준 이하인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체중은 표준이지만 내가 엄청나게 노력을 해서 체지방은 적고 근육은 많은 상태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체지방이 차지하는 퍼센티지도 19.1%밖에 나오지 않죠. 이렇게 마른 당뇨인들은 비만하지 않고 정상 체중인 경우가 많은데 심지어 이렇게 근육량이 많을 정도로 음식과 운동 관리가 이미 철저한 분들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에서 봤던 것처럼 11.6%이기 때문에 제가 이분께는 음식과 운동 관리가 여기서 더 들어간다고 해서 혈당을 낮출 수 있는 여지가 없다. 그리고 두 번째, 인슐린 분비가 너무 적기 때문에 향후 1.5형 당뇨로 이어질 수가 있고 췌장이 이미 지쳤기 때문에 췌장이 지치지 않도록 앞으로 췌장이 더 힘을 낼 수 있는 그런 치료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분의 혈관 상태인데요. 모세혈관을 저희가 직접 검사할 수 있습니다. 손가락을 활용해서 이렇게 모세혈관, 자신의 모세혈관을 볼 수 있는데 정상 혈관들은 이렇게 생겼어요. 기다랗고 관입니다. 빨갛고요. 선명하고 이렇게 직선으로 뻗어져 있죠. 그래서 U자 모양, 기다란 U자 모양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정상 혈관과 비교했을 때 이분의 모세혈관은 잘 보이지가 않습니다. 끝에만 살짝 보일랑말랑 전체적으로 희미하고 분명하지가 않고
몇 개 안 보이고 하죠. 이런 모세혈관으로 전신에 영양 공급을 하고 있으니 당연히 증상도 이것저것 많이 생기고 질병이 생기는 것이죠. 가장 중요했었던 검사 결과지 두 가지만 다시 한번 빠르게 볼게요. 당활세소 11.6%임에도 불구하고 인슐린 분비가 너무 적다. 그리고 이분은 근육이 심지어 더 많은 마른 당뇨이기 때문에 이분 같은 경우에는 더 이상의 음식과 운동 관리가 큰 의미가 없을 수 있다. 그리고 췌장이 이미 지쳤기 때문에 췌장이 살아날 수 있는 그런 치료가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실제 마른 당뇨 환자분들이 오실 때 저희가 C-펩타이드 검사를 해보고 그다음에 인바디를 해보면 거의 비슷합니다. 그렇다면 마른 당뇨 환자분들이 당뇨가 왜 생기는 걸까요? 너무나 억울하지 않습니까? 음식 관리도 철저히 하고 운동도 열심히 하는데 근육이 더 많을 정도로 정말 체형에도 자부심이 있을 정도로 정말 열심히 하는데 당뇨가 왜 걸린 것인가 이렇게 많은 의문을 제기하고 정말 답답해 하는데요. 그럴 때 한의학에서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내가 체질적으로 약한 체질이라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자동차가 있으면 이렇게 SUV처럼 크고 튼튼한 자동차가 있고요. 경차인 자동차가 있는데 마른 당뇨인 분들은 이렇게 경차로 태어났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간 기능도 약하고 심장 기능도 약하고 소화 기능도 약하고 그래서 세 가지 장부 기능, 혈당과 관련된 세 가지 장부 기능들이 모두 약한 편이라서 혈당이 쉽게 올라갈 수 있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던 그 환자분의 경우에도 손바닥이 노랬거든요. 간 기능이 정말 안 좋은 분이었고 간의 혈당을 조절하는 장기이기 때문에 손바닥이 노랄 정도로 간 기능이 안 좋은 결과 혈당 조절이 쉽지 않았고요. 이분 같은 경우는 또 심장 기능도 많이 약해서 작은 일에도 쉽게 스트레스를 받고 상처를 받고 신경이 좀 예민한 편이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혈당이 더 높아지기가 쉬운 거죠. 소화 기능도 약해서 음식 대사가 잘 안 되다 보니까 음식을 먹고 나서 혈당이 또 쉽게 높아지는 그런 체질이셨죠. 그래서 마른 당뇨는 내가 이렇게 경차로 태어났구나. 체질적으로 많이 약해서 똑같은 상황에서 아무리 내가 생활관리를 열심히 한다 해도 선천적인 부분 때문에 마른 당뇨가 쉽게 오기도 하는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가 좌절할 수는 없잖아요. 마른 당뇨도 우리가 졸업할 수 있습니다. 실제 앞서 제가 소개했었던 마른 당뇨 치료법은 따로 있다 책에서 소개했던 사례를 소개할게요. 박땡땡 님이신데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체중이 20kg가 빠져서 오셨어요. 20kg가 빠졌고 당활지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10.9% 굉장히 높은 상태로 오셨는데 저희와 치료를 한 후에는 20kg 중에 11.8kg를 회복을 하셨고 당활수수도 5.4%까지 확 낮아졌습니다. 그리고 당뇨약 다 끊으신 거예요. 새알 먹던 거 다 끊고도 이렇게 체중은 찌고 당활수는 낮아지고 마른 당뇨가 좋아지면 이렇게 됩니다. 정말 아이러니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는데 우리가 체중이 쪘다는 건 뭐예요? 음식량은 좀 더 늘고 운동은 조금 줄였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렇게 체중이 회복이 된 건데 이상하게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혈당은 낮아지고 당뇨까지 완전히 극복이 돼버렸습니다. 당뇨를 졸업하신 거죠. 이게 가능합니다, 여러분. 반드시 해야 하는 두 가지만 꼽자면 음식이랑 운동은 대부분 사실은 열심히 하는 분들 굉장히 많거든요. 알아서 다들 하시는 분들이 마른 당뇨 체질입니다. 마른 당뇨인 분들은 음식 운동은 정말 더 말할 게 없어요. 오히려 제가 좀 힘을 빼세요. 음식 운동 그렇게 열심히 한다고 해서 나아지지 않을 수 있는데 음식 운동 그 힘 빼서 차라리 수면과 스트레스에 조금 더 집중해보세요 라고 말할 정도로 음식 운동 이미 잘 하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그 외의 것 두 가지만 딱 짚어드릴게요. 첫 번째, 수면. 7시간 이상 주무셔야 하고요. 11시, 12시 전에 주무셔야 합니다. 수면 굉장히 중요하고요. 내가 습관적으로 늦게 잔다. 그럼 빨리 자면 되는데 나는 빨리 자고 잘 자고 싶은데 못 잔다. 이러면 치료를 받으셔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한의학적 치료 꼭 받으셔요. 한의학적 치료를 받으시면 내가 수면을 더 깊게 그리고 꿈도 줄이고 정말 상쾌한 깊은 수면의 질을 만들어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돈 안 들이고 할 수 있는 거 바로 맨발 걷기죠. 맨발 걷기를 하면 우리가 굉장히 많은 변화들을 좀 빠르게 볼 수가 있는데요. 그 이유가 저는 이런 혈관 개선이라고 생각을 해요. 맨발 걷기를 하면 모세혈관이 개선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저희가 치료했었던 환자분들의 모세혈관 사진인데 맨발 걷기 뿐만 아니라 수면 그리고 한약치료 그리고 여러 가지 운동 등등을 하셨겠지만 이렇게 모세혈관이 처음에 오셨을 때 희미하고 이렇게 중간중간 끊겨 있었던 모세혈관들이 이렇게 치료를 하다 보면은 나중에는 더 굵어지고 선명해지는 걸 볼 수 있어요. 네, 마찬가지로 희미하고 뭔가 좀 힘이 없어 보이고 이런 모세혈관으로 내 전신에 혈액을 공급한다는 게 혈액 공급이 잘 안 될 것 같은데 더 힘이 생기고 선명해지고 굵어지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실제 이렇게 짧게 모세혈관이 생긴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점처럼 생긴 분들도 있고, 이분은 그나마 이렇게 모양이 있긴 하지만 좀 짧잖아요. 근데 나중에 치료를 하다 보면 길어집니다. 그리고 선명해지고 굵어지고 U자 모양들이 더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를 하시면 모세혈관이 개선이 되면서 마른 당뇨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수면을 하면요, 우리가 4시간 동안 혈액을 청소를 한대요. 잠이 딱 들면 4시간 동안 혈액을 간에서 청소를 해서 청소한 혈액을 3, 4시간 동안 전신으로 공급을 해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수면 중요하고요. 모세혈관이 개선될 수 있겠죠. 두 번째, 맨발 걷기 많이들 하실 텐데, 맨발 걷기를 하면 접지를 하잖아요. 그리고 지압이 됩니다. 접지라는 건 땅과 접지가 되는 건데, 접지를 하면 내 몸에 있는 정전기가 땅으로 빠져나가고 모세혈관이 찐득찐득했던 게 순식간에 점성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모세혈관 흐름이 당연히 좋아지는 거고, 접지뿐만 아니라 지압이 되기 때문에 발바닥을 통해서 전신의 혈액들이 돌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수면과 맨발 걷기만 잘 하셔도 혈관 개선이 되기 때문에 마른 당뇨 극복에 도움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만약에 이것 가지고 부족하다, 나는 검사해보니까 C-펩타이드 수치가 낮아서 좀 췌장도 이미 많이 기능이 떨어진 것 같다, 나는 너무 경차로 태어나서 도움을 받아야 되겠다 라고 하시면 1644-5178로 문의 주셔서 한의학적 치료도 반드시 도움을 받아보시면 좋겠습니다. 당뇨 치료의 핵심은 단순히 혈당을 낮추는 것이 아니라 인슐린을 분비하는 췌장을 지키는 일입니다. 같은 당화혈색소 수치를 가진 환자라도 어떤 분은 당뇨약을 줄이고 혈당이 안정되는 반면에 어떤 분은 점점 당뇨약이 늘어납니다. 그 차이는 바로 췌장 베타세포가 살아있는가, 즉 인슐린을 얼마나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느냐에 있습니다. 오늘은 인슐린 분비가 부족한 분들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5가지 특징과 췌장을 회복시키기 위한 실전 루틴을 소개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을 이해하면 왜 식단 조절을 해도 혈당이 안 떨어지는지, 왜 마른데도 혈당이 오르는지를 명확히 파악하실 수 있을 거예요. 인슐린 분비가 부족한 분들의 5가지 특징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마른 체형이거나 근육량이 적다는 점입니다. 인슐린 분비가 부족한 사람들의 가장 큰 공통점은 마른 체형입니다. 비만형 당뇨는 인슐린 저항성이 주된 원인이지만 마른 체형의 경우는 인슐린 분비 부족이 문제입니다. 근육은 혈당을 저장하고 소비하는 중요한 창고 역할을 하지만 근육이 부족하면 혈당이 갈 곳을 잃고 혈중에 남게 됩니다. 특히 식후 혈당이 급격히 오르는 이유는 근육이 포도당을 흡수할 여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식후 조금만 움직여도 혈당이 급격히 떨어지는 분들은 췌장이 아닌 근육이 일을 하고 있는 셈이죠. 반대로 조금만 먹어도 혈당이 높게 유지된다면 췌장의 분비력 자체가 약해진 것이고요. 또 근육도 부족한 것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식사 후 심한 피로감과 졸림이 나타난다는 점입니다. 식사 후에 졸음과 무기력감이 반복된다면 세포가 에너지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음식을 먹으면 혈중 포도당은 증가하지만 인슐린이 부족하면 세포로 전달되지 못하고 피 속에 머뭅니다. 뇌는 에너지가 부족하다고 판단해서 졸음과 피로를 유발합니다. 이 현상은 단순한 식곤증이 아니라 췌장의 기능 저하를 나타내는 대표적인 경고 신호입니다. 오후에 커피로 버티는 습관은 오히려 코르티솔을 높여서 인슐린 저항성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식후 10분만 또는 20분만 가볍게 걷거나 식사 순서를 바꾸는 것만으로도 졸림을 줄이고 혈당 상승폭을 완화시킬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식사량이 적어도 혈당이 높게 유지된다는 점인데요. 많이 먹어서 혈당이 오르는 것이 아니라 조금만 먹어도 떨어지지 않는 혈당이 문제라면 이는 인슐린 분비 저하형 당뇨일 가능성이 큽니다. 이러한 분들은 대부분 공복혈당과 식후혈당이 동시에 높고요. 당화혈색소도 높게 유지되는 경향을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 단순한 식단 조절만으로는 개선이 어렵습니다. 오히려 췌장을 쉬게 하는 리듬 조절, 즉 인슐린을 덜 쓰는 시간을 확보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췌장은 계속 인슐린을 분비할수록 더 피로해지고 기능이 떨어집니다. 따라서 공복 시간을 확보하고 인슐린 자극을 최소화하는 식사 패턴이 췌장 회복의 첫걸음입니다. 네 번째, 스트레스나 수면 부족 시 혈당이 급상승한다는 점인데요. 아무것도 먹지 않았는데도 혈당이 오르는 현상은 대부분 스트레스 호르몬 때문입니다. 코르티솔과 아드레날린이 분비되면 간이 저장된 포도당을 방출하고 동시에 인슐린 분비를 억제합니다. 이미 기능이 떨어진 췌장은 이러한 상황을 감당하지 못하고
못해 혈당이 튀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따라서 스트레스 관리와 수면 패턴은 당뇨약보다 중요한 치료 요소입니다. 오후 카페인 제한, 그리고 깊은 복식 호흡, 퇴근 후 10분 정도의 산책과 같은 단순한 습관이 췌장 기능 회복에 큰 도움을 줍니다. 실제 연구에서도 수면 부족 시 인슐린 감수성이 25% 이상 저하된다는 결과가 보고되어 있습니다. 다섯 번째 공통점은 소화기 질환이 동반되거나 복부가 차다는 점인데요. 췌장은 소화효소 또한 분비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소화기계 문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췌장염, 지방간, 담석증, 복부냉증 등이 있는 분들은 대부분 췌장 혈류가 떨어져 있습니다. 소화불량이나 잦은 트림, 변비나 묽은변이 반복된다면 췌장의 외분비 기능과 내분비 기능 모두 부담을 받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럴 때 극단적인 저탄수화물 식단이나 단식을 억지로 시행하면 오히려 췌장을 더 지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따뜻한 조리, 그리고 규칙적인 식사, 복부 온열 유지가 가장 기본적인 회복 전략입니다. 췌장을 회복시키는 세 가지 전략을 말씀드릴게요. 췌장은 쉬게 해야 회복합니다. 더 많은 약, 더 많은 자극이 아니라 덜 쓰고 잘 쉬게 하고 천천히 회복시키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다음 세 가지 전략을 병행해야 하는데요. 첫 번째는 대사절전 전략입니다. 즉, 췌장을 쉬게 하는 것입니다. 췌장은 인슐린을 분비할 때마다 에너지를 소모합니다. 따라서 인슐린 분비 자극을 줄이는 식사 리듬을 만들어주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세 가지를 실천하셔야 되는데요. 첫 번째는 저녁 6시나 7시 이전에 식사를 하셔야 합니다. 식후 4-5시간 동안 소화와 대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저녁을 일찍 먹으면 췌장이 밤새 쉴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간헐적 단식인데요. 12시간 이상의 공복 시간을 유지하면 인슐린 분비 자극이 줄어 췌장 피로가 완화됩니다. 단 마른 체형의 사람은 10시간에서 12시간부터 천천히 늘리는 것이 좋습니다. 12시간 공복은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요. 저녁 식사 후에 3-4시간 공복을 유지를 하고 그 뒤에 7-8시간 잠을 잔다면 이것만 하셔도 충분히 12시간 공복은 유지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한번 실천해 보시고요. 세 번째는 식사 순서 조절입니다. 채소, 단백질, 탄수화물 순으로 먹으면 혈당 상승 속도가 완화되고 인슐린 분비량이 20-30% 정도 감소합니다. 이런 리듬을 지키면 췌장은 쉬면서 스스로 회복할 수 있습니다. 췌장을 회복시킬 수 있는 두 번째 방법은 항염, 항산화 전략인데요. 췌장 세포를 보호해주는 것입니다. 췌장은 활성산소와 염증성 사이토카인에 매우 취약한 기관입니다. 따라서 항산화 식품과 항염 식품들을 활용해 췌장의 미세혈관을 지켜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표 식품에는 오미자, 바나바잎, 황기, 복령, 커큐민, 퀘르세틴 등이 있고요. 대표적인 영양소에는 마그네슘, 비타민 D, 오메가3 지방산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생활 루틴으로는 아침에는 검은 공차, 저녁에는 황기, 대추차를 섭취해 자율신경을 안정시키면 인슐린 분비가 촉진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 단계에서는 췌장을 지키는 것이 핵심입니다. 항염 성분이 베타세포 사멸을 막는다는 연구 결과도 다수 보고되고 있습니다. 췌장 기능을 회복시킬 수 있는 세 번째 전략은 미세순환과 재생 전략입니다. 즉, 피를 통하게 하는 방법인데요. 췌장은 혈류가 풍부해야 영양과 산소를 공급받고 회복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모세혈관 순환을 촉진하는 생활 습관이 필요합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바로 맨발 걷기 또는 접지인데요. 혈류 개선과 자율신경 안정에 도움을 주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는 복부의 온열을 유지해주는 것이 중요한데요. 복부가 차면 췌장 혈류가 줄어듭니다. 저녁 온찜질, 족욕이 효과적입니다. 다음으로는 식후 20분 정도의 근력 운동입니다. 10분, 20분의 근력 운동만으로도 인슐린 없이 혈당을 낮출 수가 있고요. 벽 스쿼트 10회, 의자 팔굽혀펴기 10회, 뒤꿈치 들고 버티기 10회. 이러한 근력 운동들은 길게 하기보다 짧고 꾸준하게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하루 20분의 근육 자극이 췌장 혈류를 살리고 인슐린 감수성을 회복시키는 데 도움을 줄 겁니다. 여러분, 췌장은 회복할 수 있습니다. 당뇨는 평생 관리해야 되는 병이 아닙니다. 췌장은 살아있는 장기이고요. 회복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세 가지 습관만 바꿔보세요. 만약 생활관리 개선만으로는 어려움이 있거나 인슐린 분비량을 늘리고 싶은 분들, 혹은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하고 싶은 분들, 더 나아가 궁극적으로 당뇨를 졸업하고 싶은 분들이라면 한의학적 치료를 적극적으로 고려해보세요. 한의학적 치료에 대해 궁금하거나 진료가 필요하다면 1644-5178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상담 도와드릴게요. 오늘 영상 3줄 요약하겠습니다. 1. 췌장 기능이 떨어지면 피로감이 심하거나 말랐거나 식후 혈당이 안 잡히는 등의 공통된 특징이 있다. 2. 증상만으로는 확인할 수 없으니 반드시 검사해보고 회복 방법을 반드시 실천해보자. 3. 생활관리만으로 췌장
기능 회복에 한계가 있다면 한의학적 치료도 고려해보자. 추가로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포함해 당뇨를 극복할 수 있는 비법 20가지가 담긴 편지를 발송해드립니다. 매일 아침 9시에 발송해드리는데요. 여러분의 당뇨 극복의 나침반이 되어줄 것입니다. 무료로 보내드리니 꼭 신청해보시고요. 아래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를 눌러 신청하시거나 ARS 1877-8125로 전화를 걸어 전화 한 통으로도 간단하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